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8화 시작합니다. 마미공과 함께하는 기상청, 좋아요, 구독, 무료입니다. 제가 마르타님을 처음 만났을 때 특수교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많이 놀라셨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우선은 허대가 원체 좋으셔가지고 뭐 운동선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선생님? 약간 선생님이다 보면 약간 감성적으로 약간 예민하시고 되게 좀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어서 그런지 이런 사람이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장애인이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알고는 하지만 사실 의식하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우리랑 네. 이 뭔가 관련이 없잖아요. 네네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뇌가 네. 속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일부러 정보를 네.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 코가 사실 눈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보이면 신경이 쓰이니까 응. 뇌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를 볼 때 코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의식적으로 코를 봐야지 코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제 코가 너무 낮은가 봐요. 저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왜 주변에서 안 보이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장애인을 교육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생소한 것도 있었는데 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모르는 데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새삼스러운 깨달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랬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이 마르타님하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이분은 바로 PK. 목사님 자녀세요. PK 아시죠? 저 축구 용어만 생각했었는데. 보통 PK 하면은 게임할 때 죽이는 거 PK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렇구나. 네. 네, 패스터 키즈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자녀를 PK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목사님 자녀는 양아치 아니면 홀리하다. 네. 양극단에 있는 두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상청에서 네.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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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에서 근무 중인 3년차 특수교사 야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옹이라고 하면은 그 여신강림 웹툰 그 작가 이름이 야옹이거든요. 그래요? 혹시... 웹툰 많이 보시나? 아니요, 그거 네.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봤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여신 강림하셨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없어서. 저는 야옹님이 처음에 고양이 좋아하셔가지고 야옹이라 닉네임 하시는 건가 했는데 오늘 뵈니까 진짜 고양이상이세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야옹님이 닉네임 뭐로 하셨나 해서 야옹 들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첫사랑도 참 괜찮았는데 이건 비방용이니까 나중에 제가 댓글 드릴게요.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제게 야옹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야옹님인 걸로 이렇게 정의할게요. 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오늘? 지금 여신 강림에서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 네. 제가 여신 아니었나요? 네. 다른 신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곰님이 입만 웃으면서 눈으로 절 죽일 것 같은. 그러니까 미곰님한테 처음에 야옹님 소개받을 때 되게 임팩트 있는 사건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엄청 놀랐는데 이건 차차 얘기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피해는 주지 말고 오자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 네. 또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힐링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저희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제 지인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뭐 자신의 삶을 어쨌든 어디 가서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되게 본인을 돌아보기도 했고
좋았다라는 평들이 많아서 오늘 야옹님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부 오늘 이후로 절교 안 하시길 바랄게요. 야옹님, 저희가 좀 전에 목사님 자녀는 양극단에 있는 두 타입이다라고 했는데 야옹님은 혹시 그 중에 어떤 타입이신가요? 저는 양아치와 홀리의 중간에서 오, 홀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지혜로우신 답변을 하셨어요. 뭐 네. 제가 봤을 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 자녀에 대한 환상은 뭔가 목사님이 집에 와서 대문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시고 식사할 때마다 앉아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음식을 나누자 하면서 이렇게 떡도 들어서 뭐 이거는 너와 나의 뭐 이 언약의 뭐 피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서 붙잡아주고 눈물로 하는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환상이죠.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네, 진짜 환상적이네요. 저는 이제 용돈을 이제 너는 하늘에 상금이 쌓여있을 테니까 안 줘도 되겠지? 약간 이러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제가 야옹님하고 그래도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실제로 뭔가 저희 서로의 속 얘기 그리고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사실 엄청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 왜냐면 보통 아버지의 안부를 잘 안 묻는데 저희가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또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매우 민망하지만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우등생, 모범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공부도 꽤 잘해서 네. 성적도 우수하고 또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오, 네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꿈이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과 의사의 꿈도 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되게 명확하니까 네네. 이 꿈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빠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네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사교육비도 조금 중학교 때보다 올라가고, 오르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다니던 그 과외도 과외비가 갑자기 올라서 오. 그것도 이제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형편이 되질 못해서 제가 이제 공부도 제 스스로 하는 시간도 좀 줄게 되고 좀 갑자기 어려워진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려니까 좀 많이 벅차서 그렇죠. 네네. 저절로 좀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네. 그 치과 의사면 치과 의사인데 약간 어린이 전문 치과 의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다녔던 치과가 그냥 성인이랑 어린이들 다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치과가 아니라 어린이들 전문 치과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치료할 때마다 위에 이제 막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오, 네. 또 치료 잘 받고 나오면 반지를 줬어요. 우와. 네. 우와. 그러니까 어린이들 막 예쁜 반지, 그 공주님 반지 네. 같은 걸 네, 줬는데 우와. 그거를 대박이다. 받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아파도 꽉 참고 예, 되게 치과를 좋은 마케팅인데? 네. 치과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이런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와, 같아요. 그렇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신기하다. 보통 치과 하면 약간 네. 공포잖아요. 맞아요. 어. 전 지금도 무섭거든요. 음. 근데 성인들이 사실 치과를 무서워하는 거는 치료도 치료인데 돈 아니겠습니까? 가면은 10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여튼 여기 치과 빨리 가시고요. 근데 치과 의사라고 이제 저도 얘기 듣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디테일한 진로 희망이 있었다고? 약간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야옹님 중학교 때 이제 아빠가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20대 청년 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맞아요. 목사가 되는데 아버님 같은 가정을 다 꾸리시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갑자기 하신 거세요, 아버님이 신학을? 네, 아빠께서는 이제 네. 기존에 직업이 있으셨다가 네. 늦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빠께서 이제 대학 시절 때 네.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목회에 대한 그런 네네.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대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빠께서는 그런 응답 같은 거를 이제 계속 무시하시고 네, 우와. 네. 이제 일을 시작하셨고 또 네. 이제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거기서 나오셔서 아빠 이제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사업이 좀 잘 안 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빠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기도원 들어가셔서 작정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너는 이제 목회의 길로 가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셔서 이제 사업을 나중에 조금씩 정리하시고 뒤늦게 이제 신대원 입학하시게 된 거예요. 되게 네. 신기하다. 네, 되게 신기한 과정인데 저는 미국님 만약에 제가 신학이 너무 하기 싫어요. 네. 목회자 길이 너무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네. 그럼 가야겠죠? 가야죠.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분한테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절대 목회자 길 갈 생각이 없다. 네. 저 같은 사람 필요가 없다. 네. 이미 뭐 목사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평신도로서 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그래서 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가 귀 닫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겠지만 진짜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이게 무조건 나에게 부르심이구나라는 거를 느껴져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야옹님 아버님 그런 케이스시구나. 야옹님 아버님 나중에 불러도 재밌어요. 한번 섭외를 한번. 네. 그 디테일함을 좀 들어보아도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신대원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대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신대원을 뭐 고르시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시죠? 다니시던 교회에 네, 그 교단으로 가셨구나. 네. 보통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오고 했던 신앙 환경에 있는 교단으로 가는 게. 왜냐면은 최근에 그런 교단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만약에 어떻게 나에게 부르심이 왔을 때 어디를 고를까 이런 걸 봤어요. 네. 마음이 있나 본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냥 내가 어디 교단 다니고 있으면 그걸 가는 게 맞고 뭔가 내가 신학적으로 다르게 나의 그런 것들 고민을 할 거면 그때 좀 대표된 데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야옹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사실 양아치보다는 홀리 쪽이 좀 가깝긴 하거든요. 그게 왠지 제가 만나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양아치들은 교회 근처에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양아치 자녀를 둔 목사님들은 숨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아버님께서 네. 본인을 좀 숨기시나요, 교회에서? 저 박수 칠 뻔했어요. 웃겨서. 숨기시냐고요? 네. 교회에서 말도 더듬어. 저희 아빠 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준 전도사급으로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헌신하시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소규모의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래도 뭔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던 우등생이었는데 이게 올라가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공기가 있거든요. 저처럼 아예 바닥에 있던 사람들 모르거든요. 아유 겸손해라. 네. 근데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러셨던 적은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계속 다니고 싶었던 과외를 못 다닌 게 가장 마음에 걸렸고 그다음 이제 제가 어렸으니까 뭔가 갖고 싶은 게 좀 많았었는데 그때 뭔가 갖고 싶어도 부모님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한 딸이셨나 보다. 보통 막 사달라고 막 사춘기 때 때문에 왜 걔는 해주는데 막 내 친구 누군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 소심해서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부모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잘 얘기도 못했고 또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타고 있던 큰 차가 있었는데
이제 작은 차로 바꾸게 됐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오. 아빠께서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작은 차로 데려다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때문에 그럴 수 이게 있죠. 아무래도 네. 차가 이제 좀 보여지는 거니까 그치, 저는 그치.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네. 되게 창피했어요. 그거를. 음.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러움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주 5일은 거기 신대원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네네네. 그 신대원이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통하기 힘드셔서 거기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집에 오셨는데 이제 그때 집에 오실 때마다 저희 가족한테 맨날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아이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파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가 주 5일 기숙사 계시면 이제 엄마하고만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네, 평일에는 그 혹시 생계는 어머니가 유지를 하신 거세요? 아니요. 엄마께서는 전업 네. 주부시고 네네네. 이제 아빠께서 그 당시 이제 아직 사업을 다 정리하신 게 아니라서 네네네. 약간 사업도 조금 병행하시면서 네.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음. 가족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고 좀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렇게 힘들게는 막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네, 그래도 대단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라면은 자식이 혹시 형제자매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둘이세요? 네네.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아들 딸 있는데 생계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그다음 애들이 어느 정도 큰 상태면은 학비도 엄청 들어가고 교육비 엄청 들어가는데 저 같으면 남편한테 쉽사리 하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랑 네. 제 상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그렇게 목회길을 가신 것도 신앙이 대단하신데 어머님의 신앙도 굉장히 맞아. 훌륭하신 거죠. 네. 어쨌든 두 분께서 같이 기도로 네. 그 전에도 뭐 신앙 그 집안에 우리 가정이 공동체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동 모드로 가서 한번 맞아.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네네. 원래 목회자를 하시면 차가 커지지 않나요? 스타렉스? 그러기도 한데 저희는 차를 팔았어요. 근데 차 팔았어요? 팔고 네. 중고로 작은 차를 산 거라서 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큰 차시죠?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경차를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경차를 너무 사랑하셔서 합리적이죠, 사실. 네, 굉장히. 진짜, 네, 저희 맞아요. 남편도 사실 경차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주차할 때도 좋고 운전할 때도 맞아요. 좋고. 근데 덩치 큰 사람이 경차 보니까 약간 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몸이 끼는 느낌? 보면은? 본인은 괜찮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은 차가 크지만 바로 전차가 마티즈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제가 운전하고 오면은 네. 그 카트라이더 범퍼카 타고 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너무 크게 웃었네요. 죄송해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뭐라고요? PK요? PK. PK를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한 그런 표현인데, 제 중3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신우야 잘 지내니? 얘가, 저희 중학교 앞에 있는 큰 교회 아들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큰 교회 아들. 네, 큰 교회. 근데, 얘는 그 티를 안 냈는데 저도 이제 친구 통해서 알았어요. 야, 제 아빠 저기 교회 목사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남자애도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루 놀다가 제가 넌 나중에 커서 목사님 할 거지 이러니까 걔가 저한테 엄청 정색하면서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뻘쭘해서 아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 아빠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걔 보면서 보통 목사님 자녀면은 되게 사랑이 많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왜 이렇게 아빠한테 적대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 그 이후에 졸업하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 자녀라고 돼가지고 그쵸? 사랑받고 자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애도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약간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네. 가정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닌 분들이 꽤 그게 있죠. 제일 최악인데 사실 그쵸? 제 친구 중에서는 네. 완전 친구 중에서 목사님 자녀는 없었는데 네. 스님 자녀가 있었어요. 오!
잠깐만요. 나 잠깐만요. 그러면 자식 낳고 이제 나중에 이제 떠나신 거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 뒤에 네. 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네 아빠가 거기 지주스님이라는 거예요. 네. 주지스님. 주지스님. 그래서 그래서 너희 아빠 고기 드시니?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근데 우리 아빠 고기 먹지. 나도 낳잖아. 우리 아빠 근데 이제 절 팔고 사업하신대. 진짜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네. 자식을 낳아도 되는 뭐 종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태연아 잘 지내니? 그 야옹님 아까 이제 어릴 때 치과 의사가 꿈이셨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특수교사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 있으세요? 네.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아빠께서 교회 장애인 부서 담당 목회자로 계셨어요. 아버님이요? 네. 개척하기 전에. 네, 본교회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어린 장애인들을 좀 가까이서 만나게 됐고 또 그때 이제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도왔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계속 막 제 몸도 막 만지고 좀 성적으로 애가 좀 눈이 뜬 애라서 되게 불쾌하게 했어요, 저를.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얘가 그냥 장애인이니까 내가 다 이해해줘야겠다. 됐어, 난 모른 척 해줘야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저는 이해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서에 특수교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저한테 장애인이라고 다 이해해주는 거는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다시 바르게 좀 고쳐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멋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쵸. 이제 저도 무조건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 아이들을 나의 교육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그들만의 선한 순수함이 있어서 저는 그거에 좀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는 장애인 부서도 있었던 거네요? 네. 꽤 큰 교회였어가지고 장애인 부서도 있었어요. 장애인 부서 있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좀 규모가 커야지 그나마 장애인 부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대단하다. 저는 지금 뭔가 희망을 봤어요. 갑작스러운 희망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살아온 환경이 전체적으로 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해서 회복을 못 했었거든요. 괜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저도 부럽네요. 아빠 왜 그랬어? 진짜. 현재 하시는 일 얘기해 볼게요. 저희 미곰님은 고3 담임 선생님. 네. 그리고 야옹님은 초5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게 비장애인들한테 이제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 아이들에게도 발달 과정이 있겠죠? 이게 되게 질문이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진짜 모르는 분야라서. 근데 이게 비장애인들보다 더딘가요? 아니면 같은 속도예요? 일단 발달 과정은 똑같은데 그 속도에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어린 아기들을 보면은 어떤 아기는 돌 이전에도 걷기도 하지만 반면에 돌 이후에 이제 지나서 늦게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 아이들도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 속도가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사바사다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다. 네,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곰님 통해서 들었었어요. 네,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쳐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달에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사실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애들이 발달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발달장애라고 그러길래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 네.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주면서 아 거기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건가? 전 이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야옹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바사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지적장애인인데 원통 넓이 구하는 애도 있었고. 오, 네. 아무튼 지금 뭐 저희 반의 기준을 들면은 뭐 혼자서 다 하는 애도 있고 혼자서 거의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는 애들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애들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크게 그렇다고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방송 이제 준비하기 전에야 이제 미곰님한테 얘기했던 게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이랬더니 이제 미곰님이 이제 누나 일반인이 아니고 그건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짚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이후로 대본을 싹 고쳤어요. 비장애인으로 대본을 싹 고쳤고요.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TMI. 네. 마르타님 그 장애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 지적장애하고 지체장애. 네,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분류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네. 저희는 어쨌든 특수교사니까 특수 학생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 지체장애는 보통 말하는 뇌병변, 뭐 절단장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하면은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재성을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오, 네, 네. 피아노를 막 잘 친다든가. 네. 기억력 엄청 좋다거나. 네. 제가 아는 봤던 애 중에서는 네. 걔한테 얘서 2050년 3월 2일 무슨 요일이라면 무슨 요일 이게 얘기를 해요. 오, 네. 우와. 그게 신기해서 계속 하면 그게 맞아요. 네. 또 찾아보면.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과거의 나를 말하면 대답을 안 해요. 네.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서번트 증후군이 보통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들 자폐애들은 뭐 하나 천재성이 있잖아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고 아, 네. 일단은 뭐 저희 학교만 해도 없어요. 서번트 증후군.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리고 청각장애, 뭐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뭐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을 분류하면 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심장장애, 간장장애, 뭐 요루장애, 안면장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장애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게 약간 지체장애인 줄 알았어요. 그 다른 건가 봐요, 아예?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체장애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거나 뭐 그래도 지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아예 다 따로 분류가 돼 있군요. 세분화가. 네, 뭐 좀 더 네. TMI를 하면 시각장애랑 청각장애는 네. 감각장애라고 묻기도 해요. 아, 네. 우와. 되게 다양하구나. 네네. 오. 네, 죄송해요. 이렇게 무지했네요. 아니에요. 또 뭐 마르타님 덕분에 사실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네.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접해보지 않으셨으면. 아, 근데 자폐가 지체장애 아니에요? 아, 지적장애 아니에요? 지적장애? 달라요. 아, 달라요 또? 물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네. 지적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게 달라요? 그러면은 지적장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장애라고 하면은 네.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안경을 쓰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경 쓰고 살면은 심각하게 사회생활에 어려움은 불편함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장애라고 명칭을 받는 거는 그것들이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안경을 돋보기를 엄청 써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적장애도 우리 좀 공부 못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지적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지적장애이고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어쨌든 장애다라고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판명을. 그거를 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뭐 상동행동을 뭐 얼만큼 하고 뭐 지적장애는 뭐 IQ가 몇 이하에 뭐 이런 것들 기준에 맞춰서 그걸 명시를 해요. 근데 많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중복장애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겹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야옹님, 얼마 전에 학생한테 맞으셔서 코뼈가 부러지셨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사실 건물이 달라서 볼 일이 없는데 네, 네. 급식 시간에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봤는데 네. 뭐 얼굴에 이만한 것들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네. 깜짝 놀라가지고 네.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저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저희 반 학생이 갑자기 자기 머리로 제 얼굴을 확 들이받아가지고 머리도 박았다고요? 박치기죠, 네. 박치기. 네, 네. 박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제 코뼈가 네.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코에 이제 보호대, 지지대 같은 거를 하고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뼈가 잘 붙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콧대 더 없으셨는데 같이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겸사겸사 하신 걸로. 네. 아니 근데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왜 갑자기 박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걔 뭐 이제 도전 행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는 네. 그 행동으로 이제 자신의 분노를 네. 머리로 이렇게 박는다거나 네. 발로 찬다거나 사람을 핥히는 친구인데 네, 네. 네, 걔가 이제 자기가 화났는데 네. 이제 그 앞에 제가 있으니까 그냥 확 박치기를 한 들이받아 거구나. 버린 거예요. 네. 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임팩트 있던 사건이 이거예요. 사실 막 누구한테 맞아서 뼈가 부러진다 이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거 미국님이 사실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데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놀라서 야 진짜 괜찮으시다. 그러니까 아 흔한 일이야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흔한 일이라는 게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특수학교에서는 너무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그냥 신체 장애가 너무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마음 한켠이 좀 쩌릿쩌릿한 거죠.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뭐 가르는 건 아닌데 여튼 여자로서 좀 무서울기도 하잖아요.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들은 막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몸싸움하진 않잖아요. 남자애들은 몸싸움 하는 일도 하니까 있기도 하니까 여튼. 근데 그런 일 생기면 학교에서 어떤 조치 취해줘요? 일단은 네. 학교 관리자와 이런 안전사고 관련 부서 담당 선생님께 이런 네. 사고 사실을 알려요. 네. 그다음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겠죠. 그럼 이제 병원에서 치료랑 진료를 받고 이제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서 행정실에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실에서 이런 사고 안전 공제회라는 곳에 서류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보내보지는 않았어요, 네네. 제가. 그리고 이제 사건 당시에 상황 및 후속 조치를 이제 기록해두는 기록 대장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육하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적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다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네.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되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치면은 이제 당연히 교사들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무슨 조치를 다 취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교사가 다쳤을 때는 진짜 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누가 뭐 알려주시는 분도 없으셨고 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정작 제가 다쳤지만 아직도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양호실 있죠, 학교에? 네, 있어요. 양호실에서는 그냥 일반 학교처럼 그냥 그런 처치만 해주는 거예요? 뭐 어디 까져서 피나면은 뭐 해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네. 위험하면은 네. 병원 가고 네. 그런 걸 안내하시죠. 네,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 타임라인이 이제 야옹님 박치기를 했어요, 얘가? 네. 코가 부러졌어요. 네.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피 났어요. 그러면 잡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 시간이 또 제 수업 시간이 아니고 네.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 학생이 좀 많이 흥분 상태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을 때 제가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코피가 나서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그 애를 이제 맡기고 네. 저는 이제 바로 보건실 혼자? 가가지고 네. 네, 피 나는 코를 이제 붙잡고 네. 막 보건실로 뛰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스팩을 주셔서 지혈을 하고 네. 그러고 있다가 애들 보내고 저는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바로 병원 갔어요. 혼자 처리를 하신 거구나. 네. 우리 미국님은 사실 저는 야옹님과 같은
큰 이슈는 없었어요. 네. 그냥 뭐 소소하게 손을 다 뜯기거나 네.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그거 큰일인데요. 다치기를 당하거나 네. 맞거나 뭐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좀 덩치가 크고 젊은 남자 교사니까 네. 덩치 크고 힘쓰는 남자아이들을 맡는 게 제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일 때리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폭력을 휘둘렀을 때 야옹님 같은 이 작은 체구의 여자 선생님이 맞는 것보다 제가 맞는 게 좀 덜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에 상처가 나든 뭐 꼬집힘을 당하든 맞든 할 수 있는 건 그냥 보건실 가서 그냥 소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요.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그러니까 산재처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뭐 회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그냥 회사에서 이제 산재 처리해주고 이제 병원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학교도 그렇구나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빴고 우선에 그다음에 이게 애초에 이런 일을 방지할 만한 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기구가 없어요, 미국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이런 기구 없고요. 네. 이건 미친 사실 거 아니에요, 진짜?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의 인권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교사의 인권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요즘에 장애인의 인권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권을 위한 기구는 없죠. 야옹님은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워낙 아이들의 또 특성상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조금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학생이 잘못을 하게 되면 뭐 이에 따른 벌점을 줘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액션이 취해지고 또 이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이제 물리적인 거리도 좀 두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고는 하는데 일단 이 특수학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야옹님 반 아이가 야옹님 네.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네. 복도 청소를 시킬 거예요. 등교 정지를 시킬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손이 뜯기고 뭐 얼굴 핥힘 당하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체 특수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뭔가 선생님들 해줘야 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학교장이잖아요. 네. 그럼 각 교실에 아니면 뭐 이게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반을 한 3-4반으로 묶어가지고 뒤에 이제 경호 인력 있잖아요. 경호 인력을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국님이 살짝 얘기했던 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막 여자 선생님 있을 때는 막 소리 지르다가 남자 선생님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애들이 조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맞아요. 있죠.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겠지만 네. 여튼 그러니까 경호 인력을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애가 갑자기 뭔가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액션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태 진압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개소리 진짜 하지 말고 막말로 이러다가 이제 뭐 특수학교에 이제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배움 자체 못하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 가슴이 떨리고 있어요. 엄청.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실현을 하려고 한다면 네. 학부모님들이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왜요? 애들의 인권은 어디냐. 아니 그게 인권을 뭔가 박탈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막말로 학생하고 학생이 부딪혔어요. 걔네 둘이 싸워. 막 강냉이 털렸어. 네. 그럼 누구 탓할 거야? 그러면 교사들 탓할 거야?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그래서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네. 장애 부모들끼리도 네. 우리 애도 장애이고 쟤도 장애이고 서로서 약간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훨씬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우리 애는 장애이지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쟤는 막 네. 맨날 때리고 네. 수업 분위기도 망치는 것 같고 하니까 네. 걔한테 맞고 쟤 강제 전학시키라고 맞아요. 그런 사건이 이기적이다. 있었어요. 근데 걔가 특수 아이고 걔가 네. 그 행동 그 아이의 특성인데 그 애가 다른 학교 간다고 내가 전학
오게 되는데 안 해야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애들 인권이고 자식고, 그러니까 애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막 예전에 저희 이제 방송에요. 그 코알님이라고 운전직 공무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대기 발령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대기 발령 중인 사람이 많대요. 아. 그런 사람들 하나 덩치 좋은 애들 하나씩 데려다가 알바로 써요. 뒤에다가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수입도 생기고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뭐 막 이렇게 약간 폭력성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약간 안심도 되고 괜찮지 않나? 그게 네. 뭐 솔직히 저기 안에 그래서 실무사 선생님들도 있고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대체 복무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생각보다 야홍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진짜 할 말을 잃게 돼요. 사회복무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컴퓨터 고쳐주던 사람 있었는데. 일반 학교는 네, 좀 네. 난데 특수학교는 아이들의 그런 것들 보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20대 초반 중반의 네, 남자애들이라서 섬세함도 떨어지고 안 하려고 하고 이 새끼들이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저는 네. 그래도 최대한 저희 아이들에게 잘 해줬으면 그래도 네. 그 사람 그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요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사회복무 요원이어가지고 네. 요원님. 네. 요원님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큰 기대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 네. 그 애 말고 다른 애들을 보고 있을 정도인 거예요. 얌전한 애들을. 그 정도의 인력이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전문 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은 드네요. 왜 건당으로 해주면 되지? 건당으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나 같으면 하겠다 진짜. 학교장이면은 뒷주문이 들어가는 것도 많을 이게 텐데.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네. 그럼 아니면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미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네.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실지가 의문인 거예요. 어, 우리 애가 뭔가 난리쳤을 때 네. 우리 애를 제압한다고? 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할 말 잃었잖아요. 만약에 그 학부모가 지혜 그렇게 뒀다가 물론 애들이 막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아지 내면은 이제 비장애인이었겠지만 그렇죠. 그랬겠지만 어찌되었든 엄마가 자기한테도 해가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애가 공격성을 보이면 남한테도 보일 거라는 거 알 텐데 가만히 놔둔다고 진짜 이기적인 건데 그거는. 여튼 네 그렇네요. 네. 할 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슬프다. 그 이제 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전 참하니까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은 같은 교과목으로 수업 받아요? 네, 이제 교육 과정의 큰 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중 공통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따로 있어서 그 교육 과정을 토대로 아이들은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기본 교과들은 다 배우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의 수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수준을 조금 낮춰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같은 5학년이어도 네. 조금 훨씬 쉬운 내용으로 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가 따로 있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3 아이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수준이 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거랑 수준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게 큰 틀이고 국어, 수학, 사회처럼 같은 교과목도 있는데 다른 과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뭐 진로와 직업 네. 아니면 여가 활용 오, 네. 그리고 뭐 영어 이런 거는 네.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거의 안 가르치긴 하는데 선택은 그 여가 활용도 선택 과목이거든요. 필수가 아니고. CA 이런 거 비슷한 건가 우리 할 때? 특수활동. 그때는 CA라고 했던 게 요즘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네. 아예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개념의 교과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반 애들이랑 여가 활용 시간은 굉장히 다양한 걸 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라면 끓이기. 오, 네. 라면 끓이는 게 굉장히 우리는 쉽지만 네. 애들한테는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샌드위치 만들기, 뭐 풍선 배구하기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유물 같은 게 해서 게임보이를 찾은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야옹님?
그래서 슈퍼마리오가 있는데 와. 또 그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절반 아이들이 오니까 그 되는 절반 애들하고 슈퍼마리오를 하는데 애들이 막 재밌게 해서 좋아하겠지. 그 사진을 찍어서 마르타님한테 보내는데 네. 수업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심 채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옹이? 수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목들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특수학교는 더 좀 특수하게 근데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도 어쨌든 이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채롭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초등학교하고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또 달라요? 이제 교과목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네, 이제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네. 비슷하고 네. 몇 시간 수업해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하루에 저희는 이제 네. 다 6교시인데 네. 저희는 수요일만 4교시를 하고 학교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네, 저희는 다 6교시고 일주일 네. 내내 네. 원래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40분, 중학교 네. 45분, 고등학교 50분인데 네, 네. 특수학교는 보통 다 최소 시간이 40분으로 아.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을 때는 50분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점심시간도 같이 가지고 이러던데? 맞죠? 네. 근데 이제 네. 워낙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급식실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급식 시간이 조금 달라요.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마르타님하고 점심시간에 연락할 일 있으면 애들 밥 먹이고 올게라고 하면은 네. 보통 아이들이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밥을 너무 편식을 해서 이게 반찬을 올려주거나 이런 거 네.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밥 먹다 뛰쳐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애들을 밥을 먹이면서 뭐 반 애들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내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따로 밥 먹기도 하고 야옹님도 네, 일단은 아이들이랑 무조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일단 밥 네. 급식 지도하면서 먹여주고 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의 밥을 거의 뭐 코로 삼키듯이. 들어가는지 막 진짜 너무 급하게 먹어요 항상. 네. 제가 아까 미국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카톡이 이제 오길래 점심시간인 것보다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옆에서 약간 낯익은 듯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지금 학생 옆에 있구나 이제 그랬더니 밥 먹는 중이라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이거는 딴 얘기인데 어떻게 말을 알아듣지? 그러니까 애가 옆에서 웅얼웅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뭐 수학에도 이렇게 바로 전해줬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또 선생님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말하듯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유추하는 능력도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그냥 네. 엄마 아빠들이 네. 애기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네. 그거를 뭔지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저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서 어쨌든 가장 좀 심한 친구인데 네네. 걔가 밥을 먹다 갑자기 푹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네. 오늘 고기 반찬 나와서 기분 좋구나 라고 그냥 혼자 유추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두 분 모셨네요. 진짜. 우리 그 야옹님은 너무 공감하시죠. 네, 맞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진짜 큰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거를 진짜 봤어요. 보고 이제 했는데 되게 궁금했거든요. 잘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이란 다큐를 봤는데요. 이게 줄거리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3살 때 자폐 판정 받은 오웬이 이제 금수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수저 집안이 이제 우선 핵심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얘가 아예 말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의사소통은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할 때쯤에 얘가 이제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대사도 부모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근데 이 부모들이 이걸 하나의 이제 희망으로 생각하고서는 얘한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들로만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막 디즈니 컬렉션 완전 다 사줘가지고 방에 막 다 꽂아놓고 이제 특수학교에 보내가지고 가족이 같이 성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문화 충격 받은 게 이제 3군데가 있어요. 우선은 미국이 장애인들에게 학교 졸업하고 독립 후의 삶과 취업까지 관여를 한다는 점. 이거는 네. 좀 말씀드릴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다가 네. 졸업하는 순간 뚝이었거든요. 요 네. 근데 요새 조금 네. 그 이후의 교육들을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네.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음.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도 좀 넓어지고 네네.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제가 말한 여기 독립 후의 삶하고 취업은 어느 정도냐면 아예 부모가 애 이삿짐을 다 싸요. 오.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차 타고 멀리 떨어진 데를 이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집에 알고 보니까 얘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장애 애들도 이제 같이 살고, 그러니까 방 각자 쓰고 거기서 아예 자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얘가 혼자 자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취업 활동은 선생님 하나가 영화관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티켓 검수하는 거 이런 간단한 거 그런 거 하게끔 이제 교육하는. 예. 이게 실화는 아니죠? 실화 다큐멘터리야 진짜. 예, 이거 꼭 봐보세요 일단. 네. 저는 약간 네. 뭐 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훌륭한 자폐 아이의 그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애들의 경중이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3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 말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뒤질만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자폐 원래 언어 발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희한하죠. 굉장히 특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금수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폐인인데 연애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극 중에 여자친구가 나와요. 네. 여자친구는 안경 되게 두꺼운 돋보기 안경 쓰고 이제 말이 되게 어눌하더라고요. 같은 자폐 같은데 얘네들이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보고 좀 솔직히 약간 놀랬어요. 약간 저한테 되게 생경한 장면이어가지고 놀랬는데 어쨌든 얘네도 정상적인 연애를 하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초등학생 같이 둘이 서로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고. 자폐가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옹님? 자폐인인데 연애를 하는 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어떤 질문이냐면 보통 자폐들은 주변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연애를 하면 어쨌든 사랑을 하는 건데. 그치. 좋아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폐들이 네. 뭔가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직 학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혹시? 그리고 저희 반에 네. 이번에 제가 맡은 학생이 네. 보니까 장애명이 전 지적인 줄 알았는데 자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성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바사인 케이스도 걸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해요. 우리나라랑 그 미국이랑 네. 장애를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다르기도 해요. 맞아요. 자폐는 아마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 DSM-5에서 그렇죠. 네, 아무튼 정신 아무튼 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얘네가 연애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생 같이 연애를 하더라고요. 네. 나 쿠키를 구울 건데, 그러니까 걔 옆에서 여자친구가, 손 조심해! 이러고 이제 남자친구가, 망했다! 이러니까, 괜찮아, 또 하면 돼. 뭐 이렇게 되게 초등학생 같이 되게 순수하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는 이제 주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걸 존중해요. 근데 얘네들이 성인이잖아요.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보면서 약간 죄송한 얘기인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약간 되게 일반 비장애인으로 치면은 약간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성관계 물론 이제 뭐 본능적으로 끌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당장 받아들이자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웬의 주변에 이제 친형도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여튼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주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수저랬잖아요. 금수저여가지고 얘네가 그 막강한 그 자본으로 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네. 네. 일단은 저는 일단 학교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교에서 교사들의 목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자립. 네, 자립. 네. 최종 목표가 자립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융화돼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를 위해 당연히 학생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네. 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반 교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변 자립은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어디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직업을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변 자립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의 이론 수업과 더불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우고 또 이제 아까 미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있는데 그런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도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수 있게끔 그 다양한 기업이나 아니면 무슨 기관이랑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네네. 또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쪽에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네.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네. 이런 부모 교육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뭔가 네. 야옹님 얘기 들으니까 엄청 탄탄하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네. 받는 지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 일반 학생들보다 어찌됐든 예산도 더 네. 많이 나오고. 다행이다. 네. 그런- 경호 인력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네. 근데 그래서 엄마들이 학교에서 받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빵빵한 지원이 있었던 게. 네네. 근데 물론 우리가 빵빵한 지원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치료를 필요로 하거든요. 음악 치료, 뭐 심리 치료, 운동 치료, 치료요? 언어 치료 해서 네. 그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 발달이 좀 늦어진 애들은 언어 치료를 하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그리고 복지부에서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뭐 그래 한 시간에 단가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이 그게 그래도 엄청 고마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돈이 많은 집안은 네. 그거로 플러스로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럼 더 애가 나아지나요? 그럼 교육의 효과가 보일 네. 수도 있지만 네네. 또 뭐 그건 또 케바케인 것 같아요. 또 네. 근데 확실히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은 좀 네. 티가 나요. 티가 나요? 네. 아. 왜냐하면 네네. 저희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경계선인 분들도 있고 지적장애이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이 관리가 좀 덜 된 애들은 그것도 또 티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뭐 아까 신변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야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용모 단정을 위해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오,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차마 신경을 못 써주는 건가요,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요? 네. 나 좀 놀랐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네. 취업을 할 때 네네. 아이들이 장애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음. 근데 그 나눠져 있는 곳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애들이. 맞아요. 저희 특수 아이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발로 많이 뛸수록 애들이 더 좋은 곳에 면접 기회가 생기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특수학교에 있는데 진로와 직업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계세요. 취업은 보통 어디로 해요? 보통 가장 네. 상위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런 스타벅스나 네. 대기업들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가는 그 한 4시간 일하는 데가 네. 거의 최상위 애들이 가 있고 최상위 애들은 조금 기능도 증상이 되고. 괜찮은 애들. 네. 아, 이게 네. 충분히 비장애인들과 했을 때 무리 네.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네. 조금 더 낮은 아이들. 근데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은 장애인들만 모여서 네.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있죠. 뭐 네네. 어떤 카페는 장애인들 바리스타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능력이 좋아야 되고 이게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게 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는 뭐 보호작업장이라는 곳도 있고 네네. 거기까지가 사실 부모님들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장기보호 시설이나 그냥 아침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일상생활만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교통비, 식비 정도만 돈을 받아요. 굉장히 저게 한 달에 10만 원. 근데 그럼에도 걔가 그냥 집에만 있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포장 작업하고 해서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럼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사실 부모님들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죽으면요? 그게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1순위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네. 죽고 났을 때 이 아이들, 남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셔서 네. 저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들어보면은 그 네. 어머님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애보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네. 살고 싶다고 진짜. 그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를 애가 나중에 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비장애인이라고 있겠죠, 치면. 아무래도. 근데 그게 부모님만큼 형제는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을 수 사실.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저희는 학생 때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네. 사실 그 이후의 삶까지는 계속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딱 답은 없고. 이건 사회적인 고민 같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속상하네요. 미국님 교육감 나가면 제가 꼭 뽑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표 얻으셨네요. 그러면 야옹님 학교 일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기상청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약자를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 있는 곳에 가셨으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살피시고 치료하시면서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분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도 계속 이제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옹님은 그래도 애들이 좋아서 일이 수월하신가 보다. 그렇죠. 이게 이 특수교사 일이 네.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친 누나는 장애인을 무서워해요. 야, 어렸을 때 약간 트라우마도 있긴 한데 저도 사실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거를 아니 어떻게 무서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라고 못해요 사실. 왜냐면 이 영역은 정말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런 얘기 하면 저희 아이들이 뭐 큰 거를 싸고 그걸 닦아주는 건 사실 굉장히 그렇죠. 당연하게 당연한 그 기본 능력으로 갖춰야 되고 저희 그 아까 소리 막 내던 애가 저 밥 먹을 때 그 앞에서 모든 반찬을 국에 말아 먹어요. 네. 그런데도 비위 사가지 않고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죄송해요. 그리고 야옹님하고 저랑 또 네. 어떤 선생님하고 작년에 엄청 친했는데 그 네. 선생님은 비위가 되게 안 좋으세요. 네. 근데 그 반 애가 큰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 그러니까 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서서? 뭐 그렇게 하고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배변을 놓는다든가 몇 살인데요? 중학생. 중학생이에요. 그럼 크잖아요. 예, 덩치도. 덩치 엄청 큰 네. 여자애였어요. 아,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네. 본인 비위가 안 좋지만 네.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토하면서 치워주고 닦아주고 우울거리시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것처럼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맞아요. 큰일인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특수교사들이 예. 같이 뭐 친분을 다지려고 저희가 막 술자리도 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애들 얘기 나고 똥 얘기 나오면 이제 집에 갈 때가 된다라고 이제 저희 갈 때가 됐나 봐요. 아니 지금 맞아요. 너무 슬픈 얘기 웃으면서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나홍이란다. 죄송합니다. 포켓몬 얘기. 여러분 지금 미곰님이 야옹님한테 나옹이라 그랬어요. 포켓몬. 네. 야옹님 일하시다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휘청휘청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야옹님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멀리서 봤는데도 엄청 힘들어 보여서 힘든 아우라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빨리 와보라고 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코코아를 타드렸어요. 네. 단 거를 착해라. 먹어야 조금 기분이 나아지니까. 맞아요. 근데 뭐 좀 이렇게 힘들거나 휘청휘청하실 때는 좀 어떻게 푸세요? 일단 저는 퇴근해서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그 하루 일과를 다 털어놔요. 오.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음. 반에 누가 뭘 했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저는 좋은 다 거예요. 얘기를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족들도 이제 워낙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또 이런 학교의 상황들도 이해가 되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꺼리낌이 없으셔가지고 다 듣고 같이 막 공감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자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오늘 만약에 철수면 오늘 철수는 뭐 똥 안 쌌니? 아, 똥이만 떨어도 될까요? 아무튼 뭐 이런 때 식으로 됐네요.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그러고 네. 또 제가 이제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네. 알죠. 네. BTS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미. 네, 아, 제- 볼펜을 들고 오셨는데. 맞아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네. 퇴근해서 그 방탄 영상을 보는 게 또 삶의 낙이라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 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쵸. 거의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저 야옹님이 지금 BTS 좋아한다 그래서 약간 마음 한켠이 약간 시원해졌어요. 다행이다. 네. 약간 안심되는 느낌. 그 야옹님 현재 일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비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제가 최근에 코를 다치고 든 생각은 이 일은 진짜 늙어서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공감합니다. 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또 저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또 예전에 장애인을 키우고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또 되게 많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그들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함께 교육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비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네. 좀 제가 마음이 좀 다 잡히면은 네. 그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응원해요, 진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제 비전은 특수교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소수의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 살다 보니까 지금은 특수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지만 언제든 직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옹님도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있으시니까 그 비전이 꼭 특수교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옹님께서 혹시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년까지 특수교사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너무 기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귀한 일을 사용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악설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간은 선하냐 약하냐 약간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할 건데요. 전 성선설이거든요. 전 성악설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거는 야옹님이나 미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좀 살만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는. 마르타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을. 폐수인데요. 폐수급인데. 그러면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잡고 있는 코너입니다.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야옹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행복이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요. 네, 마음가짐.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라는 상황을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했어요. 네. 전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지금 내 상황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맞네. 전 사랑이요. 어. 훈훈한 마무리. 고정 질문 두 번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빠예요. 아빠요? 네. 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그러니까, 네, 일단 제가 개인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아빠 아니면 우리 하늘 아빠라고도 가끔씩 이렇게 네네. 불러요. 네. 이제 제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네네. 아빠를. 그래서 저희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와 친해서 아빠랑 되게 자주 대화하고 이런 것처럼 또 저에게 아빠가 그런 든든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저에게는 든든한 하늘 아빠라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빠 같으신 분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그 교회 어딘가요? 가야겠네요.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이 말처럼 진짜 세상 속에서 특히 요즘같이 더 희망이 없고 뭔가 좌절과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기며 진짜 중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네.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야옹님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저는 똑같아요. 이미지가 한결 같으시구나. 네네. 저는 야옹님 한 분도 못 대하겠어요. 뭔가. 그래서 오늘 드립을 자제하고 있어요. 아니 어쩐지 네. 보통 저 이제 네. 인터뷰 끝나고 나면 그 게스트랑 굉장히 친해진 것처럼 마르타님이 얘기를 하는데 야옹님은 굉장히 존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랑 같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홀리하네요, 진짜. 네 번째 질문인데 이게 원래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원래 제가 일부도 삭제했는데 뭐 사랑해요, 감사해요 극혐이거든요. 원래 빨간 글씨로 써 있거든요. 네, 빨간색 써 있는데 네네.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삭제했는데 이제 아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민망한데 저 아빠가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네. 해볼게요. 아빠 요즘 코로나로 예배랑 모든 교회 사역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염려하시기보다는 더 기도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목회자 가정으로 자녀들까지 목회자의 몫을 해내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빠를 응원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눈물은 안 흘리시네요. 눈물 약간 기대했는데 그럼 야옹님 오늘 방송 함께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을 좀 재밌게 그리고 잘 못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무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제가 또 말하는 건 또 좋아해요. 그러다 진짜요? 보니까 너무 네. 재밌었어요, 오늘. 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소감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미국님 누나분이 이제 장애인을 무서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무섭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에 되게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장애인들 제가 아까 오면서도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앞에 이제 버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틱장애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네.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네. 틱장에는 음성틱이랑 행동틱인데 어떤 틱이에요? 저도 그러는 거여서 행동이니까 행동틱이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 앉아있는 그분을 보면서도 저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안쓰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도와줘야겠다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완전 약자인 거 마냥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막 무서워하고 막 그들이 날 막 해칠 것 같다는 그런 공포심도 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좀 세상의 빛이 그래도 조금 있구나. 악한 세상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던 오늘 녹음이었어요, 진짜. 성경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애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장애인이 된 이유는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겐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뿅 하고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겠죠. 장애인이라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